우선 3, 4주 동안은 아주 강력한 코로나 대응 조처를 취하고 그 다음부터는 현재 스웨덴이 취하고 있는 코로나 대응 전략을 완전히 포기하고 독일, 노르웨이 혹은 대한민국과 같은 전략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집단 면역 전략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며 위험한 전략입니다. 집단 면역 전략은 의료 시스템을 재난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 대응 전략을 바꾸고 국가의 나머지 지역들을 구하십시오. 이러한 제목의 토론 기사를 2020년 4월 15일 스웨덴 일간지 기에베에 기고한 사람은 바로 스테판 한손으로 그는 스웨덴의 감염학 의사입니다. 이 신문 기사에서 스테판 한손은 스웨덴의 코로나 사망자 수는 노르웨이와 핀란드보다 훨씬 더 높으며 이 두 국가들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스웨덴과는 전혀 다른 전략, 즉 엄격한 제한, 그리고 광범위한 검진들을 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는 또 스웨덴은 코로나 대응 노선을 바꿈으로써 아직까지 큰 타격을 입지 않은 국가의 나머지 지역들을 구할 수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는 지금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스테판 르벤 총리는 앞으로 수천 명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 스웨덴이 다른 전략을 선택한다면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사람들 사이에 집단 면역 달성이라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과 다르게 우리의 이웃 국가들은 다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전략은 바로 코로나 검진을 넓혀 이미 면역이 된 사람들을 식별해내며 동시에 사회 활동을 천천히 재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가설적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스웨덴의 현재 코로나 대응 전략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너무나도 많은 생명의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가능한 한 많은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찾는 전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전략으로 성공한다면 북유럽 국가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웨덴은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국토, 소규모의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 고도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뛰어난 감염 예방 기관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도시 외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퍼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낮은 편이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스웨덴 보건당국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망자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몇 년 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향력을 내다봐야 한다고 합니다. 감염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치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 중요치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현재 스웨덴이 노르웨이, 핀란드 및 독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기증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진정으로 막고 싶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라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친애하는 총리님, 당신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냥 스웨덴 보건당국에 명확한 지시만 내려주십시오. 그 지시는 아주 간단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고 사망자 수를 최소화하라.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테스트를 대량적으로 늘리십시오. 예를 들어 사람들의 직장에서 면역자들을 확인하고 또 누가 안전하게 정상적인 사회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 규정해주면 됩니다. 감염학 의사 그리고 국제건강학 박사 스테판 헌손슨. 이 신문 기사를 읽은 독자들의 생각을 살펴보기 위해 4개의 댓글들을 추려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댓글입니다. 나는 비관적이고 싶지는 않지만 난 좀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스웨덴 국경을 닫거나 혹은 요새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방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친환경 음식으로 스스로를 치료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방법으로 걱정 없이 일하러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레몬, 생강, 마늘과 같은 친환경 식품을 먹으면 됩니다. 두 번째 댓글입니다.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은 그냥 그렇게 바이러스를 극복했습니다. 중국, 대만, 한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등등. 그들 국가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든지 얼마나 많은 검진을 했든지 관계없이 말이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일부는 어쩌면 사스로 인해 혹은 이전에 코비드-19를 이미 겪었기 때문에 이미 면역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스웨덴보다 인구 대비 병상이 더 많습니다. 세 번째 댓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전략이 집단 면역 전략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항원 및 항체 검사를 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노인 요양원 내의 감염 확산을 추적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하던데 노인 요양소 간병인들의 역량 및 장비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것은 스웨덴 보건당국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해당 기관들의 책임입니까? 마지막 댓글입니다. 어떤 전략이 성공할지 당신이 그렇게 확신하기 전에 우선 새해까지 기다리시오. 백신이 나와서 전체 인구가 예방접종을 받을 때까지 바이러스 확산 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로 사람들은 계속 코비드-19로 죽을 것입니다. 특히나 노인 요양소나 아니면 자택에서 요양인들의 도움을 받는 노인들이 코비드-19로 계속 사망할 것입니다.